걷기만 하면 늙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나는 매일 공원도 걷고 시장도 다니고 잘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늙는다고요? 그런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하거나 잠깐 앉았다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풀리는 그 느낌. 전에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곤해지는 그 변화. 혹시 그게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지금 이 영상이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저는 수천 명의 노년 환자들을 진료해 온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걷기만 하는 습관은 오히려 당신의 몸을 조용히 늙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육은 매년 빠지고 관절은 조금씩 무너지고 뇌는 느리게 기능을 잃어가지만 대부분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게 노화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걷기만 해선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리와 뇌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지, 노년의 건강을 되돌리는 단 하나의 운동 습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꿔줄 생활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정말로 지금이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걷는데 왜 점점 더 피곤해질까요? 계단 오르기가 버겁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혹시 요즘 그런 변화 느끼신 적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걷기 운동은 매일 해요. 공원도 돌고 장도 보러 다니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여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립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걷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걷기만 해서는 당신의 몸은 점점 조용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걷기는 그냥 움직임이지 진짜 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TV 볼 때보다 걷는 게 겨우 3배 정도 더 움직일 뿐이에요. 숨이 차지 않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걷기는 운동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걷기만 하다 보면 근육은 해마다 빠지고 무릎 주변의 지지대는 약해지고 결국 관절에 충격이 오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 오르기 싫어지고 어느 날은 다리가 풀려버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더 이상 걷고 싶지 않아지고 몸은 점점 더 굳습니다. 무서운 건요, 이 변화가 아주 서서히 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걸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걷기만 해서는 당신의 뇌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억력, 판단력, 균형 감각 같은 뇌 기능은 근육과 함께 쓰일 때 유지됩니다. 몸을 움직이며 머리를 써야 뇌는 자극을 받고 건강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만 해서는 뇌는 거의 쉬고 있습니다. 기억도, 집중도, 자극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걷기만 하는 습관은 몸뿐 아니라 뇌도 조용히 늙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왜 걷기만 하실까요? 그건 익숙하고 쉽기 때문입니다. 힘들지 않고 별다른 준비도 필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그 익숙함이 당신의 몸을 조용히 늙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걷기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지금부터는 몸을 지키는 진짜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진짜 운동이란 무엇일까요? 70대, 80대도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균형 운동, 스트레칭, 유산소 운동까지
어떻게 해야 몸을 살리는 운동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매일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거 맞죠? 이 말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매일 걷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고 그 길로 병원 침대에서 못 일어나시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걷기만 했는데 왜 그럴까요? 문제는 걷기가 운동인 줄 알고 다른 운동은 안 하셨다는 겁니다. 걷기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걷기만 해서는 몸은 점점 조용히 약해집니다. 왜냐고요? 걷기는 움직임일 뿐 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릴 만큼, 숨이 가쁠 만큼 근육이 힘을 써야 비로소 몸은 반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걷기는 숨도 안 차고 땀도 안 나고 그저 천천히 익숙하게 반복되는 동작입니다. 몸은요,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변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걷기만 하면 근육은 해마다 줄어들고 관절은 혼자 충격을 버티다 점점 약해지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뇌도 함께 늙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 뇌는 움직일 때 더 활발해집니다. 특히 생각하며 움직일 때, 균형을 잡으며 새로운 자세를 배울 때 뇌는 가장 깊이 자극받습니다. 근육은 뇌의 파트너예요. 둘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걷기만 하는 습관, 그건 뇌에게 아무 일도 안 시키는 겁니다. 눈앞에 익숙한 길만 따라가는 걷기, 그건 뇌에게 이건 반복이니까 쉴게 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뇌도 쉬고 몸도 쉬고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불편해지기 전까지 우린 그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고 걷기가 싫어질 때쯤 돼서야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생각하죠. 그때는 이미 몸도 뇌도 운동할 의욕마저 줄어든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걸 막기 위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예요. 걷기만 하면 늙습니다. 근육도 늙고 뇌도 늙습니다. 이제는 움직이는 것에서 벗어나 운동하는 삶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다음에는 70대, 80대도 할 수 있는 진짜 운동 습관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숨이 조금 차야 하고 근육이 조금 아파야 하고 뇌가 새롭게 반응해야 그게 진짜 운동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몸과 뇌를 지키는 포트폴리오 운동을 함께 만들어 볼까요? 어르신, 근육이라는 게요. 말하자면 몸 안의 비밀 창고 같은 겁니다. 힘도 거기서 나오고 열도 거기서 나고 심지어 기운, 활력, 집중력까지 다 거기서 시작돼요. 그런데 이 창고엔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안 쓰면 줄어요. 가만히만 있으면 조금씩 창고 안에 있던 게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은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텅 빈 느낌이 드는 거죠. 계단 오르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장 보러 갔다가 숨이 찼어요. 앉았다 일어나는데 허벅지가 덜덜 떨리더라고요. 이런 말씀 진료실에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말씀드려요. 그건요, 근육이 말없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혼자 빠지진 않습니다. 뇌도 같이 따라갑니다. 우리가 무슨 물건을 찾으려고 집안을 막 돌아다닐 때 온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때 뇌도 같이 분주해집니다. 저기 있나? 아냐, 방 아닌가? 아, 잠깐만. 내가 어디다 뒀지? 이런 게 다 뇌 운동이에요. 몸이 움직이니까
뇌도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멈추면요. 뇌도 쉬어요. 그리고 그 쉬는 시간이 길어지면 점점 게을러집니다. 게을러진 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판단도 느려지고 결정하는 것도 망설여집니다. 근육과 뇌는요, 서로 줄을 타고 연결된 짝꿍입니다. 한쪽이 처지면 다른 한쪽도 끌려 내려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몸은 팀플레이입니다. 근육과 뇌가 한 팀이에요. 그 팀이 매일 연습을 해야 노년기 경기를 잘 치를 수 있습니다. 근육은 움직이는 기둥이고 뇌는 지휘하는 사령관이에요. 기둥이 무너지면 사령관도 무너지고 사령관이 졸면 기둥도 휘청입니다. 근육이 줄어든다는 건 단순히 힘이 빠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몸 전체가 무너질 준비를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무서운 말이지만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이건 희망이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근육은 다시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산이거든요. 은행 잔고는 시간이 지나면 줄기만 하지만 근육은 쓰면 다시 쌓입니다. 근육을 쓰면 뇌도 깨어나고 몸 전체에 활기가 돌고 잠도 잘 오고 기분도 달라져요. 이게 바로 운동이 약보다 낫다는 말의 진짜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걷기에서 멈추지 않고 근육과 뇌를 동시에 깨우는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걷기는 준비 운동이에요. 이제 진짜 경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경기를 위한 전략, 운동 포트폴리오입니다. 유산소, 근력, 균형, 스트레칭. 이 네 가지를 조합하면 뇌도 다리도 100세까지 갑니다. 자, 이제 그 팀을 짜러 가볼까요? 앞에서 말했죠. 걷기만 해선 안 된다고. 그럼 도대체 뭘 해야 하느냐?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네 가지 운동을 같이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걸 포트폴리오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주식도 하나만 들고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하면 효과가 부족하거나 몸의 다른 부분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섞어서 나만의 평생 운동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이에요. 심장과 폐를 깨우고 몸 전체에 피를 돌게 해주는 기본 운동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숨이 조금 차야 합니다. 숨이 찬다는 건 심장과 폐가 오, 뭔가 하고 있구나 하고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느긋하게 걷는 건 산책이고 살짝 빠르게 걷거나 오르막을 걸으면 그게 유산소입니다. 두 번째는 근력 운동이에요. 다리, 허벅지, 엉덩이, 배. 이 핵심 근육들이 노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젊을 때는 몰라요. 근육이 다 해주니까요. 근데 60대 넘어서면 근육이 하나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버티는 힘이 약해지고 계단에서 휘청하고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력 운동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특히 내 몸무게를 이용하는 맨몸 근력 운동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누워서 엉덩이 드는 브릿지 운동, 앉았다 일어서는 스쿼트, 벽에 기대서 하는 스탠딩 플랭크. 이런 운동들은 근육도 살리고 뇌도 자극합니다. 세 번째는 균형 운동이에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넘어지는 이유 90%가 균형 때문이에요. 몸의 중심을 잡고 축을 바르게 쓰는 연습. 이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매일 해야 되는 훈련입니다. 한 발 들고 서 있기, 작은 발판 위에 올라가기, 눈 감고 발 들기. 이런 연습은 뇌가 자세를 기억하고 넘어짐을 막아주는
자동 반응을 만드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트레칭입니다. 근육을 움직이기 전에 쫙 펴주고 관절의 유연성을 살려주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몸이 점점 작아진다는 느낌이 들죠? 그건 몸이 굳어간다는 신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팔 한번 쭉 펴고 허리 한번 돌리고 다리 뒤쪽 한번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몸이 오, 나 아직 살아있구나 하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네 가지 유산소, 근력, 균형, 스트레칭 이걸 매일 조금씩만 섞어서 하시면 당신의 몸은 분명 달라집니다. 뇌도 깨어나고 관절도 부드러워지고 걷는 자세도 바뀝니다. 이건 수백 명의 환자분들께서 직접 경험하고 증명한 결과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냥 걷는 사람이 아니라 운동 설계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몸과 뇌를 위한 운동 포트폴리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당신의 체력과 상황에 맞춰 어떻게 이 네 가지 운동을 구성할 수 있는지 실전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신은 몸을 젊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당신의 몸과 뇌를 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운동 루틴을 함께 만들어 볼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당신의 몸과 뇌를 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운동 루틴을 함께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어떤 운동부터 해야 하나요? 이 질문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받습니다. 걷기만으론 부족하다는 건 알겠는데 운동하라니까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럴 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하루에 하나만 해도 괜찮아요. 운동은 무조건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짧게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가장 좋은 건 하루 20분에서 30분 주 3회에서 5회. 몸에 무리 없는 수준으로 네 가지 운동을 나눠서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유산소입니다. 숨이 살짝 찰 정도로만 걸어도 좋습니다. 아파트 단지 한 바퀴, 약간 빠른 걸음으로 혹은 계단 오르기도 좋아요. 단 무릎에 무리 되지 않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근력 운동을 소개할게요. 딱 두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몸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자 일어나기 운동. 편한 의자에 앉아주세요. 무릎은 90도로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양손은 앞으로 뻗거나 가슴 앞에 모읍니다. 이제 천천히 일어납니다. 무릎을 확 펴지 않고 허벅지, 엉덩이에 힘을 주는 느낌으로 올라옵니다. 다시 천천히 툭 떨어지지 말고 살살 앉습니다. 이 동작을 처음엔 5번, 익숙해지면 10번, 15번까지 늘릴 수 있어요. 다리 힘, 일어서는 힘, 자신감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엉덩이 들어 올리기, 브릿지 운동이에요.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발바닥은 바닥에 고정, 팔은 옆에 가볍게 둡니다. 이제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허리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면 딱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내립니다. 다리, 엉덩이, 복부, 몸 전체가 깨어나는 느낌이 들 거예요. 10초씩 5회, 그 다음엔 10회까지 늘려보세요. 허약한 하체를 단단히 잡아주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균형 운동과 스트레칭도 꼭 함께 하셔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힘, 그건 균형 감각에서 나옵니다. 하루에 한 번 벽을 짚고 한 발로 10초만 서 있어 보세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 흔들림이 당신 몸의 균형을 되살리고 있는 중이에요. 마지막은 스트레칭.
이건 몸에 여유를 주는 운동입니다. 팔을 위로 쭉 뻗고 몸통을 좌우로 천천히 비틀어 보세요. 굳었던 어깨, 옆구리, 등줄기가 조금씩 풀리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서 종아리를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종아리 뒤가 당기는 느낌, 그게 바로 굳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신호입니다. 이 네 가지, 유산소, 근력, 균형, 스트레칭, 이걸 당신의 몸에 맞게 조금씩만 섞어도 몸이 다시 깨어납니다. 실제로 이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해서 몸이 완전히 달라진 분들을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누군가는 휠체어에서 다시 일어섰고 누군가는 다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그 이야기,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 오셨을 때 휠체어를 타고 계셨어요. 83세, 허리 수술을 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혼자선 일어나지 못하셨죠. 딸이 밀고 들어오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예전처럼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고개를 살짝 떨구셨어요. 그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하루 10분씩 엉덩이 들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누워서 엉덩이를 들고 10초간 버티고 내리고 다시 올리고 팔이 떨리고 허벅지가 아프고 숨이 가쁘다고 하셨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어요. 3주가 지나고 그분은 자신의 침대에서 혼자 일어났습니다. 딸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사진을 찍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3개월 뒤 그분은 복도 한 바퀴를 지팡이 없이 걸었습니다. 팔을 흔들고 등을 펴고 웃으면서 걸었습니다. 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그분의 말입니다. 또 다른 분은 78세 남성분이셨어요. 고지혈증, 당뇨, 무릎 관절염, 이 세 가지를 달고 사셨죠. 나는 운동이 제일 싫어요. 숨차고 힘들고 귀찮고 게다가 무릎도 아파요. 그런데도 딱 한 가지, 의자에서 일어나는 운동만 매일 하시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10번도 못 하셨습니다. 5번 하고 나면 다리에 힘이 풀리고 숨이 가빠졌어요. 하지만 그분은 일주일을 버티셨고 그 다음 주엔 10번도 20번도 해냈습니다. 4주가 지나자 혈당이 내려가기 시작했고 약을 줄였고 무릎 통증도 줄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아파트 계단을 엘리베이터 안 타고 올라갑니다. 내 무릎이 다시 내 것이 된 것 같아요. 그분의 말이에요. 이 두 분은 특별한 운동기구가 없었습니다. 비싼 헬스장도 전문 트레이너도 없었습니다. 그냥 의자 하나, 바닥 하나, 의지 하나, 그리고 하루 10분. 그걸로 그분들은 삶을 되돌렸습니다. 당신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늦은 게 아니라 딱 맞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운동이 몸을 바꾸는지, 그리고 왜 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 의학적으로도 설명해 드릴게요.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삶을 되돌리는 당신만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운동을 강조할까요? 왜 약을 줄이고서라도 운동을 먼저 시작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운동은 약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약은 당장 수치를 낮추거나
통증을 잠재우는 데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운동은 몸을 바꾸고 뇌를 깨우고 당신의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게 만듭니다. 운동을 하면 먼저 혈류가 살아납니다. 심장이 더 힘있게 뛰고 모든 장기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이 공급됩니다. 이건 약이 흉내 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반응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허벅지, 엉덩이, 배 이런 근육들이 힘을 씁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열, 에너지, 대사 기능을 조절하는 핵심 기관이에요. 근육이 살아나면 혈당이 내려가고 혈압도 조절되고 심지어 기분까지 달라집니다. 그 다음은 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뇌에서 일어납니다. 운동을 하면 BDNF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건 쉽게 말해 뇌세포의 비료예요.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 이런 기능을 다루는 뇌 부위가 운동을 통해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입증된 유일한 생활 습관이에요. 또 한 가지, 운동을 하면 자신감이 달라집니다. 움직일 수 있다. 계단을 오를 수 있다. 내 몸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감각. 이건 정말 강력한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 쌓이면 사람은 더 잘 먹고, 더 잘 자고, 더 밝게 살아갑니다. 운동은 약처럼 그냥 증상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근육도, 뇌도, 삶의 태도까지도요.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운동은 가장 강력한 약이자 가장 따뜻한 치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지금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루 10분 작은 움직임 하나가 당신의 몸을, 뇌를, 그리고 남은 10년, 20년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삶을 되돌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도 아셨을 겁니다. 몸이 약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운동과 함께 당신의 시간을 되돌리세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나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이걸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목격하는 변화는 바로 할 수 있을까? 를 해냈다로 바꾸는 순간입니다. 하루에 5분 의자에서 일어나고 엉덩이를 한번 들어보고 한 발로 버텨보는 것. 그 작은 움직임이 당신의 10년, 20년을 다시 쓰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노화의 속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 조절 장치, 당신이 지금부터 손에 쥐게 된 게 바로 운동입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나 걷는 그 순간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중 가슴에 남은 문장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걸 당신의 하루 속에 한번 넣어 보세요. 그게 바로 당신만의 회복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잠시 시간을 내어 의자 앞에 서보세요. 그게 오늘 영상의 진짜 시작입니다.